중학교 2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생물 시험이었는데 정답이 아마 찰스 다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일부러 답을 쓰지 않고 그냥 틀리게 넘어간 기억이 있고요. 고3 때는 저희가 다니던 학교가 전통적으로 생물을 선택하는 학교였는데 전교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화학을 선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제 삶을 꾸리는 데 시간을 쏟느라 많이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큰 다음에 2014년에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교회가 그 참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뭔가 좀 큰 갈등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한 2016년, 17년을 지나면서 반동성애가 아주 공식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좀 큰 갈등을 겪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교회가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지인들과 얘기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제 내면 속의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교단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선언을 해버림으로 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완전히 차단이 되었었어요.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좀 외부 단체들을 좀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청어람 ARMC이고 두 번째가 과신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퀴어 신학 아카데미였습니다. 청어람 ARMC는 그 사회의 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저한테 제공해 주었었고요. 두 번째로 과신대의 경우는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신앙을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좀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던 것 같고요. 퀴어 신학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오기를 가지고 찾아간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퀴어 신학 아카데미를 하는 장소가 성공회 서울교구 대성당이었습니다. 이런 불경한 그런 모임을 하도록 해주는 교회가 있다니, 그래서 성공회와의 만남이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저 나름대로 정리한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공회는 개신교 교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공회로 간다고 그러면은 천주교 성당으로 다닌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공회도 그 개혁 교회 중 한 곳이고요. 존 스토트, 그리고 C.S. 루이스, 알리스턴 맥그라스, 톰 라이트의 성공회이기도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존 스토트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신부님이라고 혹은 존 스토트 주교님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교회가 성공회인 거는 아실 테고요. 그리고 미국 성공회의 경우 미국 대통령의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성공회 신자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영향력이 꽤 큰 그런 교단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성공회는 꽤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개혁을 할 당시에 대부분의 개신교가 천주교가 성서와 전통을 계시의 원천으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이 전통을 빼고 성서만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갔는데 성공회의 경우는 성서와 전통에 이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의 경우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교단이기도 한데요. 한 번은 제가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그 예배 시간에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의문이 다 사라졌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신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성공회는 그 비아 미디어, 중용의 교회인데요. 어떤 극단을 버리고 어떤 가운데를 취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혹은 초교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이런 어떤 다양한 결의 신앙들을 버리지 않고 공동체로 서로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장로회가 없는 교회입니다. 장로도 없고 장로회도 없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전 교인을 대상으로 교회위원회를 선출을 하고요. 그렇게 선출된 교회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곳이 성공회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퀴어를 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아마 교단 차원에서 성소수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교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 그리고 그 외에 아프리카 성공회, 인도 성공회, 대한 성공회도 있는데요. 각 교단마다 혹은 각 지역마다 어떤 차이는 있지만
성소수자가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과신대의 사역이나 어떤 강의나 교육 내용은 우주론 혹은 신론 같은 그런 좀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만으로 충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좀 지루해하거든요. 그게 어쩌면 현재 과신대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개신교권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극한 대립의 어떤 과학 주제는 이 창조과학이나 뭐 혹은 진화론 이런 것이 아니라 젠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반동성애 혹은 뭐 동성애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생물학 그리고 의학과 관련된 분야이고 과학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신대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인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과학의 관점, 의학의 관점에서 그분들을 이해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1973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한 지 5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미 의학계는 그 동성애를 정신질환 혹은 뭐 이상한 무엇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혹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화적으로 성소수자를 대하는 아주 성숙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을 보듬고 그분들과 함께 어떤 살아가는 삶을 고민을 해야 될 그 종교가 오히려 그분들을 핍박하고 그분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슬프고 힘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신대가 가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